회의 녹화를 네, 눌렀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들어오시네요,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6일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전 학교, 전 학급, 전 교사, 전교생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초등학교도 지스위프 에듀케이션 계정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플랫폼이 좀 다르셨을 거예요. 아마 중앙초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2학습터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얼핏 들은 것 같고 실시간 쌍방향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제가 중앙초등학교에 예전에 가봤을 때 학교가 굉장히 크고 이래서 뭐 웹캠을 모두 다 준비하는 것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얘기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 보이세요? 네. 이게 보이시면 채팅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3월 6일자 알림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안내했었습니다.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그랬었겠죠. 중앙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학교 홈페이지가 굉장히 자주 다운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 자료를 업로드하고 안내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는 3월 6일 날 클래스룸을 다 이제 만들고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글 클래스룸 가입 6번 항목입니다. 이렇게 안내했었습니다. 실제 알림장이고요. 네. 어, 계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 그 구글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건데 그분이 사용자를 대량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 100명 정도면은 한 10분 정도면 만듭니다. 금방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칙을 만들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6학년 2반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20학년도 6학년 2반 1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26학년 2반 1번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대.es.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앙 같은 경우는 dg중앙.es.kr 조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정을 하나 받았거든요. 이따 실습 때 한번 해보려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비밀번호도 안내했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반별로 공통으로 안내했어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도 되고 친구한테 물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별로 똑같이 통일을 했었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이렇게 자주 잃어버리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이미 잃어버린 비밀번호는 관리자도 알 수가 없는데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선생님한테 요렇게 비밀번호 누구 계정 요런 거 가르쳐 주고 비밀번호 재설정 해달라고 해주시면은 금방 해주실 겁니다. 이제 중앙 같은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리자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별로 관리자 한 명씩 중간 관리자를 두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중간 관리자가 뭐 어떤 보안 정책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회원 관리 권한 정도 하나 받으시면은 그 학년에서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나 학년에 누가 전화가 왔을 때, 누가 전학 갔을 때, 좀 계정이 꼬였을 때 이런 거는 학년에서 중간 관리자가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벌써 45명 들어왔어요. 한 두 분 정도 들어오시면은 이제
다 들어오시는 건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내한 방법에는요, 요렇게 학생들한테 안내했어요. 제일 처음에 크롬 브라우저에 알려드린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고 안내했었습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에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두 번째, classroom.google.com에 접속합니다. 세 번째,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클래스룸에서 묻게 돼 있어요. 학생을 선택할 것인지, 선생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따가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오타인데, 왼쪽 상단이 아니라 지금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수업에 참여하기 버튼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수업에 참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수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수업 코드를 입력을 해서, 수업에 입장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안내는 수업 코드였는데요. 수업 코드는 이렇게 반별로, 클래스별로 이렇게 수업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안내해서 학생들에게 클래스룸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안내장이 나가면은 주말 동안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혼자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한 월요일쯤 되니까 6학년이라서 한 7, 80%는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3, 4학년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반 정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어떻게 들어가냐, 크롬 브라우저가 뭐냐, 크롬 브라우저에 어떻게 로그인하냐,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때 설명하느라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연구원, 뭐 연수원, 창의융합원 이런 유튜브에도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클래스룸에 들어가는 방법, 로그인하는 방법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같이 안내해 주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요. 구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습터도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학습터도 조금 끊길 거라는 좀 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냥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랑 구글에서 제공하는 미트, 지금 선생님이 회의 들어오시는, 지금 연수 들으시는 프로그램이 미트거든요. 미트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한 8시 30분 정도가 되면요, 학생들도 거의 다 들어오고요. 선생님도 이제 8시 30분에 캠을 켰습니다. 네, 켰어요. 캠을 켜서 수업이 뭐 그 당시에 뭐 1시 반까지 이렇게 2시까지였으면은 2시까지 캠을 끄지 않고 수업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도 조금 이렇게 뭐 세수도 안 한 친구들도 막 있었고, 예. 집에 켜놓으니까 컴퓨터가 보통 어디 있냐면은 거실에 있잖아요. 거실에 있으니까 막 부모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것도 좀 보이고 뭐 그랬었는데, 한 달 정도 적응하니까 모두가 이렇게 잘 적응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반반 수업일 때는 원격 학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수업을 준비하시고, 또 교실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두 번씩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 수업으로, 네,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쭉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두 개의 수업을 준비하시는 기도 너무 힘드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등교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뭐 어떤 분은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수업을 준비하시더라고요. A조, B조, C조 이렇게 해서, A조는 학교에 나왔으면은 학교 나오는 수업, 그 다음에 B, C조는 뭐 이렇게 나오는 수업, 그 다음에 그 다음날 B가 나왔는데 A조 했던 수업을 하고, A조는 어제 했던 B가 했던 수업을 하고, C조는 연속해서 다른 집에서 할 수 있는 수업 두 개지 종류를 하고, 그 다음날 C조가 학교 나왔을 때 A, B조가 바뀌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의 선생님의 계획대로, 선생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수업대로 이렇게 쭉 하시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연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면은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뭐 온더라이브도 있고 뭐 MS의 팀즈도 있고 줌도 있으실 거고 구글도 있으는데 뭐 딱히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다른 플랫폼도 곧 업데이트가 돼 갖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제일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안 끊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버가 접속이 좀 안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제 플랫폼을 통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클래스룸이나 이학습터를 통일하셔도 되고 이런 화상회의도 통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6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3반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할 때는 일반 선생님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2반, 3반 학생들까지 다 데리고 수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과목이 수학인데 수학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어 1반, 3반 데리고 저희가 같이 1, 2, 3반 데리고 모두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럴 때도 이제 같은 플랫폼이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학습터나 클래스룸 같은 경우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과제물을 이렇게 한쪽에 올려놓고 이렇게 땡겨와서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그게 다 플랫폼이 같아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잘 상의해 보시고, 예. 뭐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을 텐데 여러 플랫폼들 중에서 하나 결정하시면은 그거를 잠시만요. 여보세요? 이제 연수 중이라 갖고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전화기를 좀 내려놓을게요. 예. 학교가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제 각 내가 잘하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동학년에서 같이 맞추셔 갖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옆반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플랫폼들이 뭐 그렇게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지식이나 기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동학년 또는 뭐 학교 전체가 제일 같은 플랫폼이면 제일 좋죠.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실습 전에 여러 가지 상황, 저희 학교 사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림장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클래스룸을 이제 개설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클래스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클래스룸 화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2반이 이제 요 클래스룸이고요. 지금 밑에 무슨 세계 문화 유산 답사기 뭐 시네마 토크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다른 반의 공동 교사로 참여되어 있는 클래스룸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6학년 1반 클래스룸인데 제가 6학년 2반이거든요. 1반에 가서 가끔씩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체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제가 저희 반 말고도 일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동교사로 초대돼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학년 1반도 있고요. 6학년 3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클래스룸이고요. 여기 세계 문화유산 답사기, 스마트 메이커, 시네마 토크 이런 것들은 학생들 동아리 활동입니다. 네, 동아리 활동이 학년군별로 이제 섞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합반 수업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섞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동아리 수업이나 동아리 수업과 비슷한 또 주제융합 탐구활동 수업도 있는데 1년에 한 3, 4집 차시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모두 집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1반에 몇 명, 2반에 몇 명 이렇게 섞을 수가 없어 갖고 집에서 이렇게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네마 토크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엔트리 게임 제작소랑 앱메이커 뭐 이렇게 수업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수업만 할 수도 있고요. 과제 제시형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또 미트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요렇게 돼 있고요. 특이한 클래스도 있어요. 6학년 수업 과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학생이 없는 클래스입니다. 학생이 없고 선생님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국어 과제를 올리거나 사회 과제를 올리거나 수학 과제를 올릴 때 여기다가 이제 일주일 전에 미리 모아놓는 방이에요. 모아놓은 다음에 좀 검토할 거는 검토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어떤 선생님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옆반 선생님께서 국어를 연구하시는데 국어에 대한 과제를 여기 일주일 전에 미리 올려놓으시면은 그대로 가져가서 쓸 수도 있고 또 저희 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그거를 과제를 좀 모아놓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7월 주 단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반에 맞춰서 과제를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쓰는 용도로 썼었습니다. 이학습 때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룸에도 이 기능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잘 배우셔서 선생님 수업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 클래스룸 한번 가볼게요. 이제 클래스룸은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저희 수업 탭에서 보시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은 한 3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3월에는 아무리 실시간 쌍방향형이지만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얼굴만 보고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교실에서 학생들 가르치실 때 입으로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수업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놓는 셈 치고 이렇게 3월부터 쭉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놨었습니다. 물론 뭐 이 과제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게재해 놓으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대별로 자료를 조금 바탕화면에 모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클라우드에 모아놓는 개념으로 좀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보니까 4월 16일 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한 것 같고 온라인 계약 이전에도 계속 이제 조금 친구들이 아니고 이제 반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한 차씩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두세 차씩 프로젝트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4월 16일 날 계약을 하고 시업식을 했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 시업식이 있는 걸 보니까 4월 16일 날 계약을 하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온라인 계약 상황이니까 영상으로 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좀 찍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목별로 좀 맡아서 제가 수학을 맡았거든요. 수학을 이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이었던 단원이거든요. 6학년 1학기 1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분 수업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5분 정도는 선생님이 어떤 주요 뭐 개념이나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영상을 좀 찍고요. 15분 정도는 학생들이랑 이제 수학 익힘책을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몇 개 볼까요? 네. 이게 영상인데 부끄럽지만 5개를 찍었었습니다. 6학년 1학기 수학이 1단원이 한 10개 차시로 구성이 되었는데 단원 도입 빼고 뭐 얼마나 알고 있나요랑 탐구 수학, 놀이 수학 다 빼고 이렇게 학습 차시가 5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만들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4분이라고 러닝 타임이 적혀 있죠. 네. 24분이면은 찍는데 24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생각하는데
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24분 정도 걸립니다. 생각하는데 24분, 찍는데 24분. 근데 24분을 이제 24분의 영상 콘텐츠가 나오려면은 아무리 전문가도 한 40분 이상은 이제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틀린 것도 좀 걸러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24분이었었는데 실제로 찍은 시간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뭐 1시간 가까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좀 잘라내갖고 24분짜리를 만들었고, 영상이라는 게 이게 렌더링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찍은 거를 가지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지막 동영상으로 굽는 과정, 이제 도자기 굽듯이 굽는 과정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24분 영상이면 렌더링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 찍는데 3, 4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갖고 5개 찍고 2단원부터는 저 교무실 가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찍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국셈을 이용하는 방법. 지금 요게 이제 국정교과서에 들어있는 PPT거든요. PPT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찍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얼굴이 있어야지 집중이 이제 된다고 하셔서 선생님 얼굴도 좀 나오게 해갖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녹화를 한 겁니다. 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이제 학교에 나왔으면은 이제 분수 모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할 텐데 뭐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뭐 디지털 교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 한 차시 수업을 하고 나면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이 수업을 위해서 3, 4시간 동안 좀 필요 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업하는 것보다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은 조금 뭐 정선이 된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노력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이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수의 나눗셈이죠. 2단원이 2단원, 3단원이 소수의 나눗셈이죠. 예. 2단원이 각비등과 각불이에요. 이때부터는 이 영상을 찍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모이는 것처럼 학생들이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상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의를 녹화를 해갖고 수업을 했었어요. 네. 훨씬 이제 좀 자연스럽죠. 네. 이제 제 교실이고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랑 채팅도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조금 영상을 찍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설명도 조금 하고, 밑면이 모두 새쌍이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각기둥 가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들 발표도 조금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를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계정으로 선생님 중앙조직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중앙에서 만들어준 계정입니다. 제가 먼저 클래스룸을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훈 선생님께서 제작 시간이 3시간, 네, 한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저녁에 찍으면은 집에 애기들이 와서 아빠 뭐해? 막 이래갖고 애들 또 자고 애들 재우고 나서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찍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는 조금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이제 클래스룸 실습을 해서 이러한 좀 시행착오를 안 겪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좀 쉽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얀 화면 보이시죠? 하얀 화면 보이시는데
제가 클래스룸에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여기 계정에 로그인 하시면은요, 여기 이 부분 바둑판 부분이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모든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구글에 관련된 메뉴가. 선생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여기 클래스룸이라는 이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안 보이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주소를 치는데 굉장히 쉬워요. 구글에서는 클래스룸 주소가 classroom.google.com입니다. 네. 미트 주소는 meet.google.com이고, 뭐 내가 문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dax.google.com입니다. 끝에는 google.com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만약에 안 보이시면은 clas classroom.google. 요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 주소입니다. 이거 치기 귀찮으시다 그러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 녹판 누르셔갖고 클래스룸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요렇게 묻습니다. 처음 들어가면은 요렇게 물어요. 계정을 이제 확인하라고. 예, 제가 맞죠. 저는 계정이 굉장히 많은데 요 계정 중앙에서 준 걸로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계속 누려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학생이냐, 선생님이냐. 네. 선생님을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을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채팅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클래스룸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 지금 아무런 화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요거는 저희 학교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 받은 중앙 계정은 클래스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수업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실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수업 참여하기 또는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수업 만들기만 있으면요. 수업 참여하기만 보이시면요. 그 계정은 학생으로만 되어 있는 계정이라서 그거는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 아마 송래훈 선생님이 관리하실 것 같은데 송래훈 선생님에게 말씀하시면은 선생님 권한을 드릴 겁니다. 수업 참여하기 만들기 선생님이시면은 만들기 버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생인 경우는 수업 참여하기만 보이십니다. 이렇게 수업 참여하기 만들기 두 개 보이시는 거 확인하고요.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연습 삼아 만들어 보세요. 수업 만들기. 오늘 0928 중앙초 연수라고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나머지 빈칸은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만들게요. 지금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이 폴더도 같이 만들고 계정을 할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선생님 지금 중앙 계정으로 다 들어가 계신데 중앙 계정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요거 구글 드라이브인데 선생님 외장하드처럼 생긴 건데 인터넷에 존재하는 외장하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언제까지 무제한이냐면은 평생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외장 하드에 있는 자료들 여기다 다 옮겨 놓으시고 요걸로 쓰세요. 외장 하드는 금방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구글 드라이브는 선생님 계정에 맞는 구글 드라이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잠깐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와 보면요. 어떤 폴더가 생겼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클래스룸 폴더가 하나 생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방금 만든 중앙초 연수라는 수업 이름의 폴더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어쨌든 학생들 수업 자료나 선생님이 만들었던 자료는 여기 내 드라이브 안에 클래스룸 안에 내 드라이브 안에 클래스룸 안에 중앙초 연수라는 폴더에 모두 저장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평생.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요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습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오셔야 돼요. 어떻게 오시냐면 제가 알림장 보여드렸죠. 알림장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 과정이 제가 학생들 계정을 다 이제 안내를 했고 클래스룸에 만든 화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코드는 7C6AIK5라고 안내를 했었어요. 네. 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업을 보면요. 수업을 보면 여기 수업 코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부분입니다. 수업 제목 밑에 수업 코드라고 보이시는데, 학생들한테 이 코드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 요 부분 있죠? 여기. 코드 옆에, 요 네모 상자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가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요거를 보고 가입을 하라고 안내해 주면 됩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은 요거를 복사하셔 갖고 알림장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갖고 선생님들한테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선생님이 만든 클래스룸 말고요, 여기로 이제 빠져나오셔서 여기 가셔서 여기 집 모양 있죠? 집 모양 누르시면은 이게 홈으로 나오실 건데 여기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에 뭘 눌러야 되냐면은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수업 참여하기.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선생님으로 맡은 수업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다가 아까 그 코드 있죠? 코드를 복사한 거를 제가 채팅창에도 보여드리고 요 코드를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코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렸다가 진행할게요. 다 적으셨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네, 7분 들어와 계시네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요거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클래스룸 가셔서요. 클래스룸 가셔서 수업 참여하기에다가 요거를 코드를 넣어 주세요. 볼까요? 사용자 몇 명 있는지. 13명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코드는 요거와 같습니다. 수업 코드 같고 16분 오셨어요. 16분.
23분 오셨고요. 스물일곱 분요. 네.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서른 분 오셨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하면 됩니다. 뭐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제 클래스룸을 이렇게 하는 법부터 알려드리냐면요. 선생님께서 매번 매일매일 그 미트라는 그 플랫폼에서 매일매일 회의를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클래스룸 안에서 과제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정된 그 회의 링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클래스룸이 굉장히 편합니다. 매번 이 링크를 복사해서 주는 것보다는 클래스룸에 노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여기다가 매일매일 수업할 자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여기서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 올릴 수 있고, 특히 교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반에서 했던 수업을 여기서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 때문에 미트를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클래스룸에서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32명인데 더 이상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룸에 들어오시면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요,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이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셔야 되니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겁니다. 행아웃 미팅 링크 생성이라는 메뉴입니다. 행아웃 미팅 링크 생성입니다. 그죠? 요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누르면은 맞죠? 요런 메뉴가 하나 뜹니다. 메뉴 링크를 생성하실 거냐고요. 제가 눌러 보도록 할게요. 네. 학생들에게 공개를 해 놓으면은, 잠시만요. 새로 한 분 들어오셨네요. 학생에게 공개를 해 놓을 거냐면요, 저장해 놓으면은 여기에 요렇게 상단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냥 링크로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저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트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지금 연수를 듣는 이 미트 말고 동시에 또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 한번 눌러 보실까요? 여기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도 저 링크 한번 누르셔갖고 여기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있죠?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두 군데 다 들리죠? 예. 저 지금 보이는 제 마이크는 하나인데 전파는 두 군데로 됩니다. 제가 학생들이 만약에 그 줌 같은 경우는 소회실이 있는데, 소회실은 뭐 메인 세션과 소회실 이렇게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어 이걸로 모둠 학습도 할 수 있어요. 수업 코드 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잠시만요. 김선 선생님 채팅으로 드렸어요. 네. 이런 미트 방을 이렇게 여러 개 열면은요, 제가 이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조금 작게 만들고, 이렇게 작게 만든 다음에 또 하나 미트방을 만들어요. 미트방을 하나 더 만들고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고요. 두 개 만들고
이 두 개 방, 지금 선생님이 연수 들으시는 방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클래스룸 미팅 방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회의 코드 방 하나, 모두 다 동일한 카메라로 동일한 목소리가 송출되고 있어요. 모듬 지도할 때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중앙에서 독립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 저랑 이제 이왕 오신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자, 선생님 어디 가시냐면요. 새 탭 하나 여시고요. 지금 열려있는 탭 하나도 닫지 마시고 열려있는 탭 하나, 새 탭 하나 열어보실게요. 예. 새로 저희 반에서는 모둠 토이나 이런 거 할 때 모둠별로 회의방을 개설해 주는데 여기 한번 눌러 보실게요. 여기 새 탭을 하나 여신 다음에 요거 바둑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미트 한번 눌러 보실게요. 미트 누르고요. 예. 다 같이 dg중앙.es.kr 계정이니까 회의 코드 제가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오늘 9월 28일이니까 0928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저기 회의 코드에다가 0928 눌러주세요. 0928 누르시면은 이 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설정미 선생님, 김명수 선생님, 이화진 선생님, 최민 선생님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네. 이게 바로 미트입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새 탭 하나 열고 이번에는 0928 말고 영어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DG 중앙. 너무 어렵네요. 그냥 DG 같은 걸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코드 DG입니다. 하나 더 만드시면은 여기에도 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요렇게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 2반 1모듬이면 회의 코드 621번을 사용합니다. 2모듬 같은 경우는 622를 사용합니다. 3모듬 같은 경우는 623을 사용하고요. 3학년 일반 4모듬 같은 경우는 314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둠 회의 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탭을 하나 열어갖고 이거를 쭉 그 모둠방에서 만나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울링 생깁니까? 예. 하울링은 전혀 지금 김상훈 선생님 하울링 생기세요 지금? 저는 안 생기는데 지금 하울링 저는 안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울링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울링은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가 이렇게 동시에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회이기 때문에 하울링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말하고 하면 여러 채팅방에 다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들리는데 요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 닫고 이제 조금 세부적인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연수 들으시는 방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조금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621번 코드가 만약에 그 회의방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621이라는 숫자를 가장 먼저 친 사람이 그 회의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621번 방이 안 만들어져 있어도 621이라는 숫자를 가장 먼저 치는 사람이 그 회의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621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621번 방에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동시에 10명이 동시에 아주 똑같은 타이밍에 621 치면은 누가 먼저 만들어지는지 상관없이 그냥 621번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미트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연수 들으시는 것도 미트고요. 학생들이랑 실시간 쌍방향하는 것도 미트를 가급적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줌에 있는 소회의실 기능처럼 이렇게 모둠별로 회의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요.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 요렇게 이미 지금 뭐 7분 계시지만 네. 선생님 마이크 켜고 카메라 끄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설정 한번 가보실게요. 설정. 네. 설정에 가보시면 네. 일단 오디오 마이크랑 스피커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화질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레이아웃이 16명밖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16명 한 화면에 16명만 들어오게 됐었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해갖고 지금 한 화면에 최대 49명까지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 요걸로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기 가셔서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 타일식 누르시고 요거를 49명까지 조금 당겨 주시면은 요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레이아웃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의 녹화 기능이 있어요. 회의 녹화. 요거를 누르면 지금도 지금 연수방 요 방 있잖아요. 여기서는 회의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의 녹화를 누르시게 되면요. 별도의 뭐 선생님들 하드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요? 네. 무제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대 뭐 몇 시간까지 녹화는 안 해봤는데 보통 이런 최대 녹화 시간은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로 알고 있어요. 8시간 이렇게 녹화를 한다 해도 뭐 선생님이 로컬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꽉 차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재생도 됩니다. 네, 그렇게 회의 녹화를 하셔서 어떤 수업을 하셨는데 다음에 활용하고 싶으시거나 조금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시려면은 이렇게 회의 녹화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줌에서는요, 그냥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시 그거를 또 이제 보내고 하는데 보통 요새 용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분 수업 녹화하면은 굉장히 용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컴퓨터도 버벅대고. 근데 이제 미트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되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얼굴만 보고 할 수는 없고 진행할 때는 여기 바로 발표 시작이라는 걸 누를 겁니다. 발표 시작이라는 누르면은 이렇게 어떤 것으로 발표할 건지 세 가지 메뉴가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로 내 전체 화면을 눌러볼게요. 내 전체 화면을 누르면은 선생님 모니터의 개수만큼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모니터가 3개 달려 있어서 이렇게 화면 1, 2, 3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보여주실 화면 하나를 선택하고 공유를 누르면은 지금 선생님 연수 들으시고 있는 것처럼 공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가끔씩 영상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어떤 사이트의 영상을 보여주실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여기 크롬 탭입니다. 크롬 탭. 사실 내 전체 화면에 있는 영상, 그러니까 화면은 이제 발표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송출이 되지만 소리까지 송출이 되진 않거든요. 소리까지 여기서 영상을 틀었을 때 소리는 여기 보이시면 마이크 교실에 있는 스피커로 나오는 마이크로 소리가 마이크로 입력이 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크롬 탭을 이용하시면요 깔끔하게 영상이랑 소리가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발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랑 유튜브로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김계란, 달걀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면은 여기 크롬 탭을 선택을 하십니다. 크롬 탭. 크롬 탭을 선택을 하고요. 크롬 탭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크롬 탭을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열려 있는 크롬 탭이 다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려는 크롬 탭 요거를 공유를 누르시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이렇게 표시됩니다. 크롬 탭에 파란색 화면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탭을 구글 미트와 함께 공유하는 중 이렇게 보이십니다. 얘가 제가 이거를 소리를 재생하게 되면은 소리까지 깔끔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나 이 탭 말고 다른 탭을 하겠다 그러면 탭을 하나 더 여시면은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유튜브 지금 원래 유튜브 탭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 탭을 대신 공유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탭을 대신 공유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 이 부분에 요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탭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게 바로 탭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건 끄고요. 네, 되셨죠? 네. 지금 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진숙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고 계신데 실습 중이신가 봐요. 그죠? 네. 이렇게 뭐 저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발표시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기 화면을 이렇게 발표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래스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줌 같은 경우는 호스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호스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호스트는 선생님이 호스트로 수업을 만드시면은 모든 권한을 선생님께서 갖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룸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통 아침에 선생님보다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학생이 먼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호스트가 돼요. 그 호스트가 지금 우리 학교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누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들어가갖고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누군가가 뭔가 호스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퇴장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여기 지금 누가 호스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요 마크 중에 여기 앞전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을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메뉴고 요 화면은 요 이제 볼륨을 끄는 마이크를 끄는 이런 메뉴인데 여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는 메뉴예요. 네. 줌은 어차피 선생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링크를 매번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선생님이 늘 호스트세요. 근데 클래스룸에 행아웃 미트에 이렇게 공지를 해놓으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친구가 장난친다고 이렇게 이거 이 버튼을 눌러서 퇴장시키거든요. 근데 밑에 규칙상 2번 퇴장하면 그 회의실에 다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2번 퇴장하면 다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설정 가셔서요. 2번 퇴장한들은 못 오니까 선생님께서 그럼 클래스룸을 또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럴 때 행아웃 링크만 다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설정 가셔서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요.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재설정을 누르시면은 행아웃 미트가 싹 바뀌어요. 새로. 네. 그 위치 그대로 보이는데 메뉴 이게 주소가 바뀌니까 2번 퇴장 나왔던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혹시 또 불안하시는 분들은 여기 학생에게 공개를 꺼놓으시면 됩니다. 네. 학생에게 공개를 꺼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퇴근하실 때 꺼놨다가 출근하셔서 이제 열어주시면 학생들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열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복사해 놓고 이렇게 학교 끝나고 친구들끼리 니네끼리 모여갖고 이걸로 게임하는 친구가 있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는 네, 그 정도의 열정과 이제 잔머리를 가진 친구는 나중에 크게 될 친구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미트를 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요게 클래스룸을 만들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기본적인 행아웃 미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는요, 탭이 4가지 탭이 있어요. 스트림 탭, 수업 탭, 사용자 탭, 성적 탭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스트림 탭은요, 뭐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그 다음에 밴드의 색을 모아보기, 뭐 이런 새로운 공지사항이나 여기 클래스룸 안에 있었던 게시물의 어떤 이벤트가 이벤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제, 수업과 관련된 과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탭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라는 그거를 게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학생들 또는 선생님은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댓글이요. 네. 요렇게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수업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자료를 올리고 수업에 댓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클래스룸 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세요? 댓글을 다시고는 여기다가 비행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소식 제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할 때는 이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추가할 수 있고요. 뭐 유튜브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일 누르시면은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파일도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희 방 거 하나 올려드릴까요? 네. 뭐 이런 것들 쭉 올려놓고 1인 인력 점검 파일입니다. 이런 거 올려놓으면은 학생들이 누구나가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리실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특정 사람만 공유할 수 있어요. 레훈아 이거 좀 해줘. 이거는 전체 학생이 안 보고 어떤 특정 학생한테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학생을 체크 해제하시고 특정 학생에게만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송래원 선생님 여기 일단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특정 누구한테만 이렇게 찍어갖고 게시하면은 그 친구한테만 보이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런 게시물도 역시 바로 게시할 수도 있고 예약할 수도 있고 임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약 게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데 예약 게시는 이따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쉽죠? 네. 이제 또 이렇게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글과 좀 완벽히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냐? 몇 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글은요. 다른 거는 파워포인트는 구글 슬라이드랑 구글에서 거의 잘 호환이 되는데 한글이 잘 호환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한글 2018이나 뭐 2014 이상만 쓰시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반에 아까 올렸던 그 파일, 그 파일이 거기서 깨져서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그죠? 요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이거를 저장하실 때 어떻게 저장하시냐면은
파일 가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바탕화면에다 일단 저장을 하는데 파일 유형을 ODF 문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확장자가 ODT입니다. 네. 이거를 ODF 문서로 저장을 하면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가 생겨났냐면요.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글 프로그램으로도 열립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도 열려요. 네. 선생님, 저는 구글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문서가 다 한글이라서 한글 2018 이런 거라서 잘 호환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ODF라는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가셔서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6학년 2반 1일 인력 저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는 HWP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클래스룸에서 썼던 거고 요거는 이제 클래스룸에서 잘 안 보이니까 구글에서 잘 안 보이니까 ODT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깨지는 걸 보고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구글 문서로 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글 문서로 한번 변환해 주시면은 한글에서 만들었던 문서가 굉장히 깨끗하게 복원되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경험이 됐어요. 맞죠? 네. 구글 문서입니다. 그리고 가서 여기다가 1인 인력 점검 파일 입니다 하고 추가 가시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무슨 파일이요? ODT 말고 HWP 말고 이 구글 문서 이거 방금 만든 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첨부를 해서 보여주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면은 잘 보이시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이 한글 파일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깨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구글 문서는 굉장히 편집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깔끔하게. 네. 이거를 뭐 문서의 수정 권한을 부여하셔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수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들어오신 김에 선생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여기 중에 여기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아이콘 있죠.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아이콘 요거 한번 눌러 보실게요. 채팅도 가능합니다. 네. 학생들 이렇게 뭐 문서 같은 작업을 할 때 요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로그인한 상황이라면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아이콘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채팅도 할 수 있어요. 문서건 스프레드시트건 슬라이드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글 플랫폼이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채팅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채팅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구글 문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클래스룸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래스룸을 따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을 모으는 그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서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쓰시는 구글 문서나 구글 슬라이드나 뭐 이런 작업들 굉장히 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한번 닫아 볼게요. 요거는요. 네. 요것도 닫고. 자, 스트림은 이렇게 이용하시는 겁니다. 글을 올리고 자료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특정인에게만 공개하고 뭐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에 가시면요. 이렇게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만들기 가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지 사용, 주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과제고요. 네. 퀴즈 과제는 설문지가 첨부가 됩니다.
그 폼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설문지로 많이 번역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라고 하시면은 뭔가 연구 목적으로 뭐 리커드 척도가 들어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설문지, 폼즈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퀴즈 과제라고 하면은 간단한 형성평가 정도 할 수 있는 또는 어렵게 만들면 기말고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을 보는 게 퀴즈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시험지 형태가 아니라 간단한 단답형 질문을 묻고 답하는 정도의 한 가지 문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료 같은 경우는 수업에 직접적으로 쓸 건데 아까 스트림에 올릴 때는 수업과 관계없는 자료를 공유하시면 좋다고 그랬고 스트림 여기 수업 안에서 자료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여할 과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할 자료를 공유하시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게시물 재사용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수업에서 썼던 과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이번 수업에서 또 쓰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6학년 1반, 2반, 3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6학년 2반이에요. 6학년 1반에서 어떤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6학년 2반에서 수업을 할 때 게시물 재사용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퀴즈 하나 내볼게요. 6학년 1반에 있던 6학년 1반 선생님의 수업했던 자료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내가 수업에서 활용하고 싶어요. 이거는 게시물 재사용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6학년 1반에 내가 교사로 초대되어 있다면 6학년 1반의 다른 교사가 냈던 과제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게시물 재사용입니다. 이 학습터랑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6학년 1반에서 내가 만들었던 과제를 6학년 2반에서 또 가져오는 것도 게시물 재사용이지만 6학년 1반에 내가 그냥 공동교사로 참여하게 돼 있다면 6학년 1반에 다른 선생님이 내셨던 과제도 내가 6학년 2반에 게시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죠. 네. 모든 게시물 재사용할 때는 모든 과제나 이런 것들이 다 4번으로 생성돼서 원본을 훼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 연습 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연습 과제.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문서형 과제인데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추가해도 되고요. 유튜브에 있는 파일도 추가해도 되고요.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유튜브에 임진왜란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또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원래 선생님께서 문서를 만드시면은 학생들이랑 공유할 때 그 문서를 누구와 공유할지, 링크가 있는 사람과 공유할지 이런 거를 다 문서에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룸에서는 직접 클래스룸 안에서 이 클릭만 해주시면 저절로 이제 공유의 대상과 권한이 설정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제목 없는 문서 만들기 가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여기서 공유 같은 거 안 건드셔도 돼요. 여기서 한번 연습 과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과제. 오늘 수업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고 저장 버튼은 따로 없어요. 구글 문서에는 저장 버튼이 전혀 없고요. 그냥 닫으면 자동 저장입니다. 요거 만드시고 학생들한테 지금 보기 권한만 있는데 이 보기 권한 안 주고 수정 권한 주고 제가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룸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탭에 오시면요. 수업 탭에 오시면 이 과제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영상 안 보고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정미연 선생님, 현숙 선생님, 이영화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김수진 선생님, 이은희 선생님, 김민희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어, 굉장히 많네요. 네, 들어오셔서. 수정 가능합니까? 글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동시에 쓰고 있어요. 동시에 쓰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네.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내가 어디에 써 있는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글도 지울 수 있어요. 예, 이런 과제는 네, 다른 사람 글도 지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어요. 누가 또 다 지울 수 있어요. 이런 과제를 내면요. 조금 힘들어요. 예, 친구들끼리 많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내실 때는 반드시 어떤 학생이 어디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표 같은 거를 넣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름 쓰시고요. 여기다가 내용 쓸게요. 라고 한번 정해주시면은, 남의 글을 안 지우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제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문서를 동시에 수정하는 일. 그럴 때는, 반드시, 빈칸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반드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동시에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꼭, 예, 남의 거를 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남의 글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과제는 조금, 내는 일은 잘 없고요. 예.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과제들은 모둠별로 줍니다. 이런 문서를 1모든 문서, 2모든 문서, 3모든 문서, 4모든 문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수정 권한으로 주고 1모듬은 1모든 문서에 들어가 2모듬은 2모든 문서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과제는 이런 게 아니죠. 우리 보통 과제는 어떻게 해요? 학습지 같은 거 만약에 복사해서 나눠주고 다시 걷고 채점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성적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끌게요. 네, 선생님 좀 지우고 이제 새로운 과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제. 자, 연습 과제 2입니다. 연습 과제 2. 안내.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소개해 보세요. 여기에다가는 뭐 이제 파일도 같이 추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파일도 뭐 같이 하나 추가할 수 있고요. 삽입하고 이 과제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과제는 그냥 보기 권한으로 줘도 되고 그다음에 만들 때 이번에는 문서는 재미없으니까 슬라이드 문서, 프레젠테이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자기소개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끄고요. 반드시 여기다가는 이번에는 이 권한을 수정 권한이 아니라 이번에는 4번으로 제공할게요. 내가 만든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라는 문서를 놔두고 그 문서의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4번으로 제공한 다음에 과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연습 과제에 2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는 38명 선생님이 지금 이 과제를 할당 받으셨다고 돼 있고요. 예, 아직도 한 분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가셔서 연습 과제 2번, 여기 자기소개라는 프레젠테이션 요거 한번 누르셔갖고, 간단하게 성함만 한번 적으셔서, 적으신 다음에 제출 버튼 한번 찾으셔서 제출 한번 해주세요. 아마 과제 보기라는 버튼을 찾으셨으면 거기 밑에 과제 제출이라는 버튼도 있으실 겁니다. 요거 한번 찾으셔서 여기 과제 보기랑
과제 제출 버튼 찾으셔서 요거 자기소개 프레젠테이션 하나 만드시고요. 과제 제출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만드신 거는 친구는 못 봐요. 네, 저만 볼 수 있어요. 지금 아직 한 분도 아직 제출 안 하셨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잠깐 남겨주세요. 제출 버튼을 못 찾으시겠어요? 예, 혹시 제출 버튼 알고 계신 분 계시면은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실래요? 제가 그 교사 모드라서 제출 버튼을 이제 제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분 정도 제출하셨는데 혹시 제출 버튼 어디 있는지 채팅에 한번 남겨주실래요? 박미아 선생님께서 작성은 하셨는데 제출 버튼을 못 찾으셔서 못하고 계신다네요. 제 기억으로 맞아요. 이예솔 선생님이신가요? 네. 연습 과제 2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네 과제 밑에 제출 버튼 있어요. 청록색. 네. 네, 지금 제 화면 보이세요? 25명 아직 제출 안 하셨고 13명 제출했다 이렇게 뜨네요. 열아홉 명 네.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이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에게 사본으로 제공 기능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화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나중에 돼서 이 화면에서 이제 한번 많은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볼게요. 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는 보통 스트림 탭이 아니라 수업 탭에 있으시는 거예요. 수업 탭에 이렇게 가시면요. 연습 과제 1번이 이런 과제였고요. 연습 과제 2번은 지금 19분은 제출 안 하셨고 19분이 제출하셨는 걸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제출한 사람을 보겠다 싶으면은 제출한 사람 20명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흥 니은 디귿 순으로 권헌숙 선생님부터 한명희 선생님까지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요걸 누르면 돼요. 요거를 권헌 선생님 거 누르면은 요렇게 새 창이 하나 열리면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권헌숙 선생님 이 학생의 과제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100점을 주시고 100점을 주시면 되고요. 댓글에다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제는 누가 하냐면요. 권영숙 선생님이랑 저랑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은 이 과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채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김민희 선생님 거 보면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점이라고 주고
예. 그래도 말은 "잘했어요."라고 해 드려야 되겠죠. "잘했어요." 하고 어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좀 김상훈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예시니까 네. 제가 이거 100점 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이게 점수가 매기기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기 기능이 있어요. 예. 반환 기능이 있습니다. 반환 기능. 이런 걸로 돌려주시면은 그 사람이 다시 그 과제가 하지 않은 것처럼 되고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기 기능 요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돌려줘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돌려주시면은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네, 요렇게 다시 고치셔 갖고 다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출 버튼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 안 제출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여기 할당 완료, 할당이 완료됐는데 제출 안 한 사람 17분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상훈 선생님이 다시 제출 안 한 걸로 뜨죠. 예.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제출했었지만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출 안 한 걸로 뜨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과제를 운영을 하면요. 어디서 보이냐면요. 성적 탭에 가시면은 예, 이렇게 요렇게 보이십니까? 연습 과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최신화된 거고요. 오른쪽부터 쌓이기 시작하는데 연습 과제 1은 제가 채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여기 연습 과제 2는 요렇게 다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렇게요. 요렇게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학생들을 채점한 거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면은 채점을 하는 거를 ABC로 하잖아요. ABC도 성적 카테고리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수업 설정에 가셔서요. 수업 설정에 가셔서 맨 처음에 했던 수업 세부 정보 이런 것들도 좀 다시 고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코드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여기 가시면은 다 웬만하면 다 웬만한 값들이 설정이 돼 있고요. 예. 성적 계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성적에도 굉장히 좋게 돼 있는데 성적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 카테고리 이거를 뭐 ABC로 탁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기본 점수를 뭐 A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수행 평가로 쓰시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ABC 뭐 이렇게 해갖고 탁월 뭐 도달, 미도달 이렇게 하셔서 100점 이렇게 단위를 안 하고 ABC로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니까 설정하시면 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림 탭 사용 스트림 탭 봤고요. 그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질문의 종류가 단답형, 객관식 두 개 중에 간단한 거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객관식.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는 객관식 문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있죠. 힌트를 줄 수 있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1592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2020년 우리 월드컵이 일어났던 2002년 뭐 이렇게 해갖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한 문제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이거 문제도 푸실 수 있어요. 한 문제. 이렇게
그러고요. 다시 수업택 가셔서, 만들기 가셔서, 퀴즈 과제,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퀴즈 과제만 하고, 제가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퀴즈 과제는 뭐냐면요. 퀴즈 과제 만드는 순간, 구글 설문지가 하나 생깁니다. 블랭크 퀴즈라고, 제목 없는 문서처럼 블랭크 퀴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설문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단원 평가,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객관식 질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체크박스로 할 수 있고, 다음 중, 기하 분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렇게 추가해서, 그 다음에 객관식 질문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설문지를 구글 설문지로 가셔갖고, 만드셔갖고, 더 첨부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어떤 문항지를 여기서 만드실 거면은, 여기서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퀴즈 과제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는, 스트림이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게시물 재사용 같은 경우는 내가 교사로 있는 수업 안에서 내가 냈던 과제 또는 남이 냈던 과제, 다른 교사가 냈던 과제를 이렇게 재사용하면 됩니다. 네, 재사용하면 되고요. 체크할 때 뭐 사본을 만들어도 되고 이거 가져와서 좀 바꿔도 됩니다. 연습 과제 3.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지난번 했던 거에다가 다른 것도 추가해도 되죠. 이렇게 해갖고 과제를 만들면은 게시물 재사용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자, 학생들 우리 초대하는 거는 어떻게 초대했었냐면 코드로 초대했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든지 학생이든지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네, 송래훈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네요. 레훈. 요거는 아마 이 조직 관리하시는 분이 이름 검색 허용이랑 주소록이랑 동기화 체크해 놓으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저희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요거네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 이름 검색을 허용했기 때문에 클래스룸 가서 사용자 탭 가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 검색하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거 초대하고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초대하고 초대하기 누르면은 바로 교사로 초대가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4시까지 연수를 좀 마치려고 굉장히 말을 빠르게 했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사실 저보다 송래훈 선생님도 다 잘 아시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 더 잘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앙초에도 저보다 이거 더 잘하시는 분 있는데 괜히 제가 먼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잘 모르는 부분을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연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송래훈 선생님. 네,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윤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리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